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 이 논란 딛고 오늘 다 돌린 주호영 비대위 과연 순항할까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제 당 지도부는 완전히 비대위 체제로 완전히 넘어간 공식 전환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비대위 전환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이 비대위원 구성이었는데요. 네. 당연직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됐고 조금 전인 오후 2시 의총에서 이 9명 이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발표 모습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등 8분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회는 당헌 당규상 당연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원내와의 소통이나 협조를 위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빠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두 분을 포함하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권성동, 성일종 이 당연직으로 2명은 포함이 예상대로 됐고요. 네. 이 나머지 의원들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초선에서 엄태영 의원과 네. 전주혜 의원이 포함이 됐고 네. 이 지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 해본 바 있는 이 정양석 전 의원이 임명직에 이렇게 내정이 됐습니다. 이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이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측근으로 불리는 주기환 전 이 대검 수사관이 네. 이 원외 인사로는 포함이 돼서 좀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고요. 네. 청년들 몫으로 이제 최재민 강원도 의원, 그다음에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오후 3시부터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네. 이 비대위원 인선과 그다음에 비대위 출범을 공식 이제 의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 네. 예상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 체제로 비대위원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비대위원회 면면을 보면 누구지 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게 크게 뭐 경력이 있고 중견 의원이 포함됐다거나 이러진 않은 그런 상황인데 김현 기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인선하는데 사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먼저 있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비대위 무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이렇게 선뜻 나서는 의원들이 없었다. 이런 어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인난이 아니냐 이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견급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비대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런 추측들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굉장히 강하게 이 구인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저희가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오보가 너무 많아서 실망했어요. 무슨 인기가 없어서 제안했는데 거부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 오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전화로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제안했던 분들 중에서 사양하거나 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인선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얼마나 오보를 많이 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네, 언론 보도가 좀 어땠길래 저희가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한 언론에서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익명으로 지금 이번 비대위가 성격도 기능도 불분명하다 보니 네. 좀 이전 비대위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다들 의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역시 지금 이번 비대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들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좀 전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해명을 했고요. 네. 내가 제안했던 분들 중에서는 사양하거나 고사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면서 말씀하신 그 구인난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구인난이 오보였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번에 이 들어간 비대위원들 뭐 초선 그리고 잘 모르는 뭐 원외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뭐 함의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눈길이 끄는 게 유호정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네, 사실 비대위 전환에 권성동 책임론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오선의 정우택 의원도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사퇴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지난주 프레스룸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원대가 네. 스스로 재신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동 합류보다는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절차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결국 네. 조금 전 의총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재신임 여부를 물었고요. 네. 기표용지에 익명으로 투표를 해서 찬반 표시를 하는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신임을 얻어서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 어땠는지 익명 투표였기 때문에 네. 투표 결과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사퇴 의견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서 재신임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은 거치에 대해서 물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이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돼야 저도 홀가분하게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시 일을 하든지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압도적 다수가 재신임에 찬성을 했다라는 게 주호영 위원장의 설명이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뒤에서야 원래 재신임을 물으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구인난 논란도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뭐 웬만하면 오늘 이 비대위가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당내 상황은 좀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인지 유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사실 과거 대통령 사례를 보니까 네. 이 여당 거수기 논란을 의식해서 사실 참석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네.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연찬회라 하면은 매년 열리는 이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워크숍 같은 행사거든요.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여당 내에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간다면 당 대통령실이 뭐 혼연일체다, 한마음 한뜻으로 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를 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관건은 또 민심이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또 효과가 있는 건데, 유호정 기자, 지금 여론조사로 드러난 지금의 민심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분 책임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윤핵관의 책임이다가 35.5%, 윤 대통령의 책임이 28.6%, 그 네. 뒤를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란 답변이 22.5%를 잇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네. 이준석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다라는 응답이 46.5%로 네. 압도적으로 눈에 띄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 뒤를 윤핵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책임이다라는 응답이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당심 민심이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게 역선택인 걸까요? 아니면 중도층의 판단이 저런 걸까요? 어떻게 글쎄요, 봐야 뭐 돼요? 역선택 여기서 그런 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당원들 네. 또는 뭐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 네. 이들의 결정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제3의 유권자들, 네.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나 또는 뭐 반대당도 되겠죠. 그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외연이 확대되는 거고.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에 대해서 지금 윤핵관을 비롯해서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핵심들이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저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선거에 임박했을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아까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앵커가 할 정도로 아 이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만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 조사 결과를 가슴에 깊이 좀 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만 설령 다르다고 해도 민심이 이렇다는 걸 충분히 좀 반영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